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크리스탈 레이크의 5살 난 소년 실종 사건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의 사체가 자택 인근에 있는 우드스탁에서 약 5마일 떨어진 14번 도로상 얕은 땅속에서 어제 발견이 됐고, 그의 부모가 1급 살인죄로 모두 체포가 됐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6일 만에 이 사건은 끔찍한 부모의 자식 살인, 비속 살인 사건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어제 현재로 밝혀진 것은 5살 난 앤드루 AJ 프렌드가 살해됐고 사체가 발견이 됐다는 것, 그리고 피살자의 부모 조앤 커밍햄, 그리고 60살 앤드루 프렌드가 살해자로 체포됐다는 것 등이 알려졌지만은 아직도 이 사건에는 모르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왜 살해를 했는지, 또 살해자에 대한 체포 경위는 어땠는지, 또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가해자들이 보석 청문을 위해서 법원에 출두를 하게 되고, 경찰이 피살자의 사체 해부를 실시해서 직접적인 사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AJ, 이 5살 난 어린이의 사체는 길가에 있는 아주 얕은 구덩이 속에서 플라스틱에 쌓인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탈 레이크의 비속 살인 사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어떤 것들인지, 또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비극적인 가족의 이 가족사 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을 체포한 직후에 크리스탈 레이크의 경찰서장이 피살된 AJ의 부모가 매장 장소를 고백을 해서 사체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서장 이름이 제임스 블랙인데, 이 서장의 발표 직후에 사망한 AJ를 향해서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AJ에게 우리는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놀이터에서 평화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체포 경위는 아직 확실하게 발표된 것은 없지만은 대충 이런 스토리가 알려진 것입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피살자의 아버지인 앤드루로부터 받은 직후부터 경찰은 부모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끝에 셀폰에 기록이 된 내용들을 추궁했고, 결국 그 매장 장소를 이들로부터 실토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부모를 1급 살인죄, 특수폭행죄, 가족폭행죄, 실종어린이 미신고죄 등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4월 19일 아버지인 앤드루가 911 신고를 했는데, 목요일 취침 시간인 밤 9시경에 AJ를 집안에서 목격했지만은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더라 하는 내용의 신고였습니다. 그의 신고 태도는 경찰의 911 테이프에 따르면 매우 침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과 FBI가 가족을 의심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경찰 견해 발견 때문입니다. 이 개가 AJ가 걸어서 집 밖으로 나간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누구인가 의해서 밖으로 들려나갔다는 것인데, 그러나 집안의 창문 파괴라든가 이런 침입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사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거, 또는 주 아동보호국에 신고한 것이 10번이 넘는다는 기록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택 안의 상황이 특별했습니다. 큰 집이지만은 바닥에 개의 오물이 그대로 있었고, 정전이 된 상태에서 오래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생 상태가 매우 불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를 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한 이틀 전부터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면서 변호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가족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서
비속 살인의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 셀폰 기록 등을 조사해서 결국 부모가 가해자고 이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야산의 사체를 안매장했다 하는 사실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AJ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에서 쌓인 어린이 시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동안 이 집 내부 또 집의 뒷뜰을 비롯해서 인근 공원과 저수지와 야산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 드론 항공기가 띄워졌고 소나 전파 탐지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종합하면은 이들 부부는 2012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커밍햄의 이혼 소송에 앤드루가 변호사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마약 문제가 있었고 남편이자 변호사인 앤드루는 주 대법원에 의해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송 당시에 판사의 지시를 어기고 물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가 2주 동안 감옥에 갔고 그녀는 30일 동안 제일에 갔었습니다. 이 피살된 AJ는 출생 시부터 마약에 중독이 된 신체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면서 숨진 AJ의 동생 남자 어린아이를 주 아동보호국으로 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경찰과 FBI는 이 사건의 이제 결론을 위해서 살해 동기라든가 원인을 조사하게 되고 어떻게 살해했는지 그 방법 또 마약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벌써 주 아동보호당국과 경찰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가족의 문제를 신고받고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살인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domestic battery, 이 가정폭력이라는 거 일리노이 주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다루게 됩니다. 사건의 숫자가 워낙 많고 또 폭력이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사건으로까지 간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면은 가정폭력죄가 구성이 되는데 처음에는 경범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2번 이상 시에는 중범, 펠로니가 돼서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칙도 최고 1년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 가정폭력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 폭행은 물론 해당이 되고 위협 또는 모욕을 위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만 해도 위법 사항이 됩니다. 만일 2번 이상 폭력 행사 시에는 클래스 4 펠로니로 적용이 돼서 최고 징역 3년, 벌금 2만 5천 달러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은 배우자 폭력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 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폭력의 그 양과 질이 일리노이주에서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통계로 보면은 15초에 한 명의 여성이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살된 여성의 40%가 남편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훈계 또는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든다 이런 개념이 미국에서는 전혀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3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998년과 2008년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의 핵심 가치, 세계에서의 미국의 지위, 우리의 민주주의, 미국을 만든 모든 것, 즉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미국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번째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대선 레이스는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는 29일 피츠버그 유세 현장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 전역에 홍역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올해 홍역 발생 건수가 2000년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22개 주에서 총 695건의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홍역 바이러스 소멸을 선언했던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워싱턴주와 뉴욕에서 홍역 발병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소멸했던 홍역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한 데에는 백신 접종 거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만찬 연설에서 영내 핵 문제와 다른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에 대안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동북아 지역 전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 진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 구축과 남북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스리랑카에서 발생한 부활절 자폭 테러범 중 신원이 밝혀진 대부분은 부유한 중상류층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활절 자폭 테러범 중 2명이 콜롬보에서 유명한 사업가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콜롬보 구리 공장 직원 9명이 테러범들에게 폭탄 재료를 공급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샤나 향신료 회사는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활절 연쇄 폭발 참사를 겪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인근 도시 공터에서 오늘 또다시 폭발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잉이 지난달 737 맥스 기종의 추락 사고와 전 세계 운항 금지 결정에 따른 여파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에 비해 $11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잉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 3월 중순 발생한 737 맥스 기종의 운항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의 항공기 사업부의 1분기 매출은 $129억 $118억 11억 줄어 전년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주정부는 주 아동보호국이 어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크리스탈 레이의 AJ 사건을 제대로 다루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5살 AJ는 부모의 실종 신고 6일 만에 피살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지난 5년 동안 10번 이상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연방검찰이 프리츠커 주지사의 콘도 토일렛 제거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는 이 조사 사실을 확인했으나 자신은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시카고 골드코스트에 있는 콘도의 토일렛 5개를 제거해 33만 달러의 부동산 세금을 덜 냈다는 비난을 정적들로 받아왔습니다. 전 경찰관 제이슨 벤 다익의 정신과 조사 기록이 공개됩니다. 그는 라켄 맥도널을 살해한 후 정신과 의사의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자신이 16발의 총을 발사한 사실 등 정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당시에 여러 명의 경찰들이 주변에 있었으나 이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9도, 밤 최저 48도. 내일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1도. 토요일 기온이 다시 소폭 내려가겠고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4도. 주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1도입니다.